네, 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 올린 것은 리섭님이 배슬기 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을 보다가 흥미가 생겼어요. 제 지인이 리섭의 영상을 링크해서 보여주면서 이 내용이 참 좋더라. 영상을 추천해서 줬습니다. 그 내용의 제목이 책부심을 부리는 인간들이 극혐인 이유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어그로를 잘 끄는 사람이며 28만 구독자인데 이 영상을 보고 성공을 위해서 앞을 내딛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 혼란에 빠져서 갈팡질팡할까 같아서 제가 진짜 책을 봐야 하는 이유, 책바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슛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겠다고요. 택시기사인 니 주제에 비웃어도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일단 리성님의 영상에 나온 대로 첫 번째 주제인 책을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될까요? 라는 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리섭님은 책을 읽어서 부자가 된 게 원래 잘 될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 책도 읽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니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저의 입장으로 제가 제일 먼저 들은 말은 버핏의 말이었습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방법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아, 이 말이 방구야 말이 뭐야 이씨. 이 말은 똥이다.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방법. 그게 가소비로 잃을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투자 잘못해서 돈이 나갈 수도 있고요. 결혼 잘못해서 이혼 당해서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책을 읽으라는 말은요. 먼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책을 보는 겁니다. 잘 되는 유전자와 환경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책을 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의류센터에 일했을 때 돈 많이 아는 형님들이 일자 무식이었고 맞춤법도 틀리고 이분들 경영, 경제, 철학, 정치 뭐 이런 거 모르고 일자 무식이었고 페라디, 람보르기니 끌고 다녔고 명분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밑에서 박봉받고 눈치 보면서 일하더라. 자기는 어릴 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게 뭘까? 현타가 왔다. 어, 이 질문 이 질문 자체가 나온 건요. 해답을 못 찾은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질문을 나온 거는 이 사람은 지금 이섭님은 해답을 못 찾은 겁니다.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요. 이섭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면 어그로 끌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려운 부분을 더 긁어주면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슛 들어갑니다. 사람이 자산을 100억 정도, 아니 10억 정도죠. 10억 정도를 30대 만드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흔하지 않죠. 대부분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부모님이 잘 살아서예요. 물론 자수성가하거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물려받거나 뭐 너 쓰라고 준 거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사업에 성공하고 성공하신 멋진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것은 그 큰 금액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을 때가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하면 분명 사기꾼 놈들이 접근합니다. 수술하려고요. 돈 많은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기치는 것을 그쪽에선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고 다니는 젊은이 놈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자들이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 차에 타고 있는 젊은 남자를 보면서 흥분하죠. 아, 결혼하고 싶다. 저 사람의 재산에 내가 올라타서 같이 얹혀가고 싶어. 남자들은 대부분 다 부러워합니다. 사실 저도 부러워해요. 길에서 차 끌고 가다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끌고 다니면 시선이 그쪽으로 가요. 여자인가 남자인가. 나이는 젊은가 늙었나. 잘생겼나 예뻤나. 네, 사기꾼들이 이 광경을 보면 어떨까요? 저 새끼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계산기 때립니다. 일자 무식이면요. 자기가 큰 돈을 물려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요. 리섭님은 그런 비싼 차를 끌고 다니고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부자는요. 자신의 자산을 지키면서 자신의 재산에 월 10%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잃지 않으면서 한 달에 10%한 다음에 10년을 꾸준히 수익을 냈다고 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자, 리섭님 얼마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때린다고 하면요, 927억 정도입니다. 진짜 몰랐나요? 금융과 돈에 대해서 모르니까 명문대 나와도 돈을 못 버는 거죠. 리섭님처럼 머리 좋은 분들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은 이 지식은 제가 배슬기님과 이선님의 축의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원래 저는 지식을 오만한 사람에게 풀지 않아요. 축의금으로 생각하세요. 저 역시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내 돈을 지키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은행, 보험 같은 거나 친구에게서, 친척에게서, 시간의 흐름에게서, 여자에게서 내 돈 지키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책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슛 들어갑니다. 나는 책 1000권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섭님, 책 1000권 읽은 사람 만나봤어요? 만나봤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 명을 만나보신 거죠? 난 100권도 읽은 사람 만나본 것 같진 않은데. 참고로 저는 책을 지금 300권 넘게 읽고 있습니다. 300권 넘게 읽고 있어요. 그 책 1000권이 혹시 만화책 읽으신 분인가요? 진짜 그 정도 읽은 사람 만난 거 사실입니까? 정신병이라. 그 정도 책을 읽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책바들은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이라. 열등감이 있기는 하죠. 열등감이 있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미워해서 생기는 감정이니까요.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혐오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뭔가 부족하다. 왜 멸시받아야 하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씨발, 난 왜 쟤랑 똑같이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고 현실에서는 모래성도 못 쌓는다고 한다네요. 실행을 해본 적은 없고 책의 내용을 말하면서 자기 지식인 줄 안다. 지 말대로는 워렌 버핏이고 록펠러고 책을 읽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상 어른이 돼서 주변을 보면은 책을 100권씩 1000권씩 읽어도 부자는커녕 중상층에 못 간다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택시기사 얼마 벌 것 같아요, 제가? 기존 택시기사들보다 더 벌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택시 영업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손님이 잘 안 타요. 지금 사회적 거리 지우기 1.5라고 하는데 1.5 아니에요. 3단계예요, 이거. 근데 더 법니다. 이유가 뭘까요? 임대료 받고, 제가 주식 수입으로 3.5%를 벌고 있어요. 돈을 굴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아는 지식이 많으면요, 급여 수입보다 주식 수입으로 이렇게 더 쌈 싸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돈의 흐름의 단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섭님, 제가 이런 식으로 돈 굴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제 지식이 높고 통찰력이 높으면 더 벌 수 있고요.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상층을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책 많이 읽고 했는데 중상층 근처에도 못 가는 찌질이 같은 사람을 정말 많이 본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 아닌가요? 자, 네 번째 슛 들어갑니다. 이건 골키퍼 머리에 맞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불쾌한 발언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책상에서 책을 피우고 공부하는 사람들 마치 인생의 낙오자들처럼 말씀하십니다. 텍스터적인 지식만 있으니까, 이론적인 지식만 없고 실전 경험이 적으니까 사회에 나왔을 때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 책을 1000권 읽으면 도대체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몇 살에 시작한 겁니까? 몇 살에 시작한 거예요? 30살 넘어서 시작한 것은 확실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볼까요? 이게 알라딘 중고 서점 이용하는 사람 평균 독서 구매요. 20권이에요. 1년에. 중고 서적입니다. 물론 이거 사고 나서도 안 읽은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거 1000권 읽은 사람은 씨발? 그럼 월 평균이 한 42,800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1000권 읽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50분 그냥 넘었을 것 같은데? 이거 확실한 거 맞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책 한 권에 300페이지고 한 권에 뭐 책을 잘 읽는 사람도 2시간에 본다고 하는데 그럼 뭐 책 한 권 읽으면 2000시간인데 아니 계산이 안 맞잖아. 와, 책 한 권 진짜 잘 보는 사람은 3시간이고요. 그거 속독입니다. 예. 저는 뭐 책 한 권 읽는데 막 10시간 넘어가요. 저는 속독이 아니라서. 계산이 안 맞습니다, 리섭님. 일단 사회생활을 하면요. 기대했던 만큼의 대우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책을 읽었다는 자부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멘탈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탓이 아니라 그 상황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탓을 한다고 하네요. 부모님, 선생님, 선배님, 씨발, 난 존나 책 읽는데 누구보다 많이 하는데,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는데, 그래서 반사회적, 반시장적 양가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틀립니다. 책을 읽으면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멘탈 물론 흔들립니다. 나는 이 정도 위치가 아니고 좀 더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야. 맞아. 리섭님 말처럼 됐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투자 교수님들을 좀 만나보고 저자들도 만나봤거든요. 제가 존경하시는 이제 투자자분이시면서 저자이십니다. 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겸손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투자 잘하시는 분이 저랑 얘기를 왜 해요? 솔직히 저 택시기사고 뭐 족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 얘기를 받아주셨고 들어주시더라고요. 허접한 사람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요, 존나 까요. 근데 투자를 진짜 잘하거나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겸손하면서요, 허접한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예, 5번째 슛 들어갑니다. 이젠 골은 필요 없어요. 골키퍼 소년 중앙에 맞출 겁니다. 리섬님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 버시나요? 하긴 28만 구독자라고 하면요, 남들과 틀리죠. 인정합니다. 똑똑하세요. 어그로 끄는 법 말도 조리 잘 하시네요. 그런데 내용이 많이 빗나간 것 같고요. 내용이 영양가가 불량식품 같은 단맛만 느껴집니다. 사회초년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압박감이 심해요. 나는 뭘 해야지? 살아가다 보면 책을 보지 않아도 비교가 돼요. 내 나름대로 위치도 보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독서입니다. 술 마시면서 선배들 얘기 들으면 될까요? 그게 해답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한테, 책 읽는 사람들한테 1000권 읽은 사람? 내가 만나봤는데 좆도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 책을 읽으면요, 들떠요. 답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나가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리섭님 말처럼. 이 답은 나랑 맞질 않는 거죠. 그래서 떠벌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답을 찾았어. 난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답을 찾은 것 같아. 와, 행복해.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아. 그런데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떠벌린 거 나는 누구한테 떠벌렸냐? 여기 주변인들한테 떠벌리고 다니냐? 특히 친구들한테. 하지만 실패. 그러면 분노하죠. 사회가 잘못된 것 같아. 나 책대로 했는데 내가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에는 현실과 나 사이의 격차를 인정하게 되죠. 책을 보면 그 격차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 다음부터가 발전의 단계예요. 피드백이 생기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 안목은 자기 스스로 깨닫기도 하지만 책을 통해서 더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실패하고 분노하고 사회가 잘못됐다고 좌절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난 사람도 처음부터 난 플렉스하고 유전적 기질이 뛰어나서 사회에 나오자마자 잘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실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미워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더 좋게 변할 수 있어요. 분명 이섭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좆도 안 돼. 너희들 안 돼. 난 쫄보였다가 지금 플렉스 하거든? 이럴 수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겁나 많아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1억만 빌려줄래?
이런 친구가 있어요. 씨발. 아, 저 돈도 많지도 않은데 무슨 1억을 빌려달래. 미친. 친하다고. 존나 비웃다가. 전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이쁜 여자 만나고 싶습니다. 예, 2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자 만나고 싶고요. 나 깠던 여자들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예, 이거 열등감이고 정신병 맞네요. 이삼님 말처럼. 그런데 목표를 가지세요. 꾸준히 하십시오. 조금씩. 이분이 옛날에 나를 만났다고 하면 나를 무조건 싫어했을 거예요. 자기의 노력한 결과를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부정은 안 해요. 운이기도 하고요. 천재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책을 보세요. 리선님은 책을 철권 읽은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분은 동의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실행력입니다. 이분이 말씀에 동의하는 건 저는 지식에 대한 실행력이에요. 많이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은 정말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물론 이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적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발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유튜브 아니면은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말을 안 해요. 내가 뭐 잘났다 지식을 가르쳐 주고 싶지 않다고. 많은 지식을 압축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게 아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버피카 아인슈타인이 말한 게 있어요. 모든 지식은 단순하게 만드는 게 진짜 천재라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도 괜찮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결과물 잘 낸 사람들이 오만이 책 읽는 사람을 아프게 하겠죠. 무시하세요. 24만 유튜버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절대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패배자입니다. 당신 차례가 절대 오진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행도 없고 책도 안 보고 하는 사람 절대 자기의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엔 네 차례야. 이거 진짜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슬기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흥분을 왔네요 제가. 진짜 미친 소리 들어가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태까지 지구였습니다. 예, 끝. 좋은 하루 되십시오.